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월요일 MBC 정오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국제 증시가 요동치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가 장중 5% 넘게 폭락했습니다. 한때 매도 호가의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고 원화 대비 환율도 1,47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 소식 김건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미국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개장과 함께 100포인트 넘게 빠진 2359.29로 출발했습니다. 장중 5% 넘게 내리면서 2327.61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오전 9시 12분부터는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선물 시장 가격이 5% 넘게 급락하자 기관 등이 대량 거래하는 프로그램 매매가 잠시 차단된 겁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해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강행으로 미국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이틀 동안 S&P 500 지수는 10.59%, 나스닥 종합지수는 11.44% 폭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오늘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6% 안팎의 하락폭을 기록 중이고 대만 자취한 지수도 9%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투자 심리 위축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일종의 지지대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1,430원대까지 떨어졌던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다시 1,47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엔화 대비 원화 재정 환율도 3년여 만에 100엔당 1,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대선 준비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처음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 개헌 이유로는 5년 단임제라는 제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재평가받을 길이 없고 국정 안정성이 없다며 4년 중임제에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 투표를 할 수 없어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고쳐야 하고 일부 정치 세력이 논점을 흐리고 내란 문제를 개헌으로 덮으려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의 길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1987년 개헌 당시 아무도 예상 못한 제왕적 의회가 출연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됩니다. 민생은 뒷전으로. 각 당은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1호 당원 윤석열의 잘못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도리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처음으로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독주체제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분열은 패배로 가는 길이라며 단합을 강조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과 함께 보수당 국그릇을 통째로 갈아엎겠다며 처음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내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대선일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노태학 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실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 글로벌 관세 전쟁 우려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오늘 오전 우리 증시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또 아시아 주요 증시가 급락했다는 내용 머릿 기사로 전해드렸었습니다. 자, 미국발 관세 쇼크 소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구잡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전 세계의 반발뿐만 아니라 미국 비판 또 조롱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미국 정부는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펭귄과 회담하며 손사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펭귄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장면까지 등장했습니다. 펭귄 서식지인 남극 인근의 무인도 허드 맥도날드 아일랜드에까지 관세 폭탄을 투하한 트럼프를 조롱하는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들입니다.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의 핸즈오프는 마구잡이 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출범 2달 반이 된 트럼프 반대 시위의 상징 구호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현지 시각 일요일에도 방송에 나와 상호 관세는 9일 예정대로 발효되며 연기나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실물 경제에 밝은 헤지펀드 창업자 출신 장관으로 최근 월가의 고위 경영진들로부터 트럼프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재무장관조차도 관세 두둔자로 나섰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으로 공화당 내에서 압박과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후폭풍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당내 우려가 벌써부터 점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이런 관세 조치에 대해서 이번 주에 대응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첫 보복 상품 목록을 공개할 예정인데 유럽 국가 간의 입장차 조율이 관건입니다. 베를린에서 김민찬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산 육류와 의류, 치실과 화장지까지 현지 시간 7일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유럽연합이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목록입니다. 우리 돈으로 42조 원 규모에 달하는데 최고 50% 보복 관세가 예상됩니다. 유럽연합 소속 27개 국가는 오는 9일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15개국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보복 관세는 시행됩니다. 다만 미국과 협상을 염두에 둔 듯 시행은 오늘 15일과 다음 달 15일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됩니다. 이유가 미국산 버번 위스키에 관세를 부과할지도 관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이 술에 관세를 할당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와인 등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철강 보복 관세에 이어 자동차와 상호 관세에 대한 대응 수위도 고심 중입니다. 이유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전체 대미 수출의 70%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응책을 놓고 EU 국가별 입장은 엇갈립니다.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프랑스나 독일과 달리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선 신중한 대응을 강조합니다. Ma siamo pronti a mettere in campo tutti gli strumenti negoziali ed economici necessari per sostenere le nostre imprese e i nostri settori che dovessero risultare penalizzati. 이에 EU 국가들은 현지 시간 7일 룩셈부르크에서 미국 관세에 관한 의견 조율에 나섭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상호 관세 부과 등과 관련해서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내에서 중국의 대미 흑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상호 관세 부과 발표 이후 미국 주식 시장이 폭락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투매하도록 설계하지 않았다면서 때로는 약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도 우리는 중국, 유럽연합 그리고 많은 국가의 무역 적자를 갖고 있다면서 유일한 치료법은 관세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현지 시간 6일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1% 내린 79,548달러에 거래돼 8만 달러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파면된 지 나흘째인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반성과 사과 대신에 지지자를 향해서 지키겠다, 또 힘내라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내란 수괴범이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관저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맹비난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파면 이후 두 번째 입장을 내놨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거론하며 자유와 주권의 수호,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라고 추켜 세웠고 국민 변호인단을 향해 좌절하지 말고 힘내라,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파면 당일에도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하다고만 했던 윤 전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선 대선에서 승리하길 바란다, 나경원 의원과의 차담에서도 고맙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퇴거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면 사흘째 저녁 청와대에서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면서 사실상 관저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가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며 사제회 이사도 없이 극우 세력을 선동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내란 수괴의 후안무치함에 분노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그런 좀 행동이라 봅니다. 대통령이 그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탄핵을 당했으면 좀 자중자애하고 자숙해야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서초동 사저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피해왔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수사가 서둘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동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 원 등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9월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각각 허위사실 공표라며 현직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건만 배당해놓고 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인데 대통령 취임에 따라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면으로 임기가 끝나면서 공소시효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8월 초까지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불소추 특권이라는 봉인이 풀리면서 다른 사건 수사도 동시다발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전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공천 개입 의혹도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라 경찰이 직접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미국 당국이 국내 최대 규모의 염전 소금에 대해서 강제 노동을 이유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관세국 경보보호청은 현지 시간 3일 태평 염전의 제품이 강제 노동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제품이 강제 노동을 이유로 수입 금지 조치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여수 국가산단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장의 인력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발전소 안의 공장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당국은 불이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지진 발생 열흘째인 어제 오후 현재 이번 지진의 사망자가 3,564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와 실종자 수는 각각 5,012명, 210명이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비까지 이어질 경우에 콜레라 등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증권 시황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여전히 강한 하락세를 보입니다. 오늘의 급락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관세 전쟁의 충격에서 비롯됐는데 세계 증시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볼 때 당분간 반등의 계기를 찾긴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도 제기됩니다. 한편 무역 갈등 우려에 원달러 환율은 다시 달러당 1,470원대에 근접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112.49포인트 하락한 2,352.93포인트로 코스닥은 26.95포인트 하락한 660.44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양시장에서 개인만 순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이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이어 반도체 품목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대형 반도체주도 크게 내리는데 삼성전자는 오는 8일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에 앞서 LG전자는 오늘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공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기 대선 전국을 앞두고 정책 관련주와 정치 테마주는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중국과 일본 증시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벚꽃이 활짝 피어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탐스러운 꽃잎이 바람을 타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껑충 올라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을 보시면 서울 20도, 광주 22도, 대구 2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씩 오르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중부지방에서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다만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동해안 지방에선 차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밤에는 중서부 지방에서 공기가 다소 탁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 서울 20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부산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중부와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목요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정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